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세네갈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는 다음 날인 20일 오전 1시 30분쯤 해남군 임시검사시설에 입소한 뒤 진단검사를 받고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 178번 확진자로 분류된 A씨는 현재 격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9일 목포에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역 감염 확진 사례는 11일째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 택시기사에게도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1인당 100만 원씩 전달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대비 매출이 감소한 택시 회사에서 올 7월 1일 이전 입사해 10월 8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택시기사입니다. 대상자는 해당 시군 교통부서에 오는 26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나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가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3개월 이상 지역에 거주한 사람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순천시 지역거주 우선 공급제도는 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 지역 거주자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로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내년 2월부터 공급되는 공동주택 청약 시 순천 거주자라도 3개월 이상 순천에 거주해야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당첨 순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가 축산 악취 문제가 불거진 율촌면 도성마을을 찾아 현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도성마을 가축분뇨 공동 처리장을 확인하고 축산농가 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악취 해결 방안과 마을 정주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주민 대표와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마을 하수도 정비, 가축분뇨 공동 처리시설 개선 등이 다뤄졌습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 다시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정상 운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에서는 감, 고구마 등 농산물 수확 체험이나 전통과자 만들기, 천연 염색 체험, 내고장 탐방 등 현장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광양에 있는 농촌 체험 휴양마을은 봉강 햇살촌마을, 형제 의병장마을, 하조산 달팽이 마을 등 모두 9곳입니다. 최근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목포시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 부부를 적극 지원합니다. 어떤 지원을 하는지 목포시 건강증진과 김현주 주무관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포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주무관 김연주입니다. 목포시에서 임신이 쉽지 않아서 고생하는 난임 부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요. 어떻게 이번 지원을 결정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 0.98명에서 2019년에는 0.92명으로 더 떨어져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꼴등입니다. 목포시의 출산화 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목포시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며 임신, 출산을 희망하는 시민과 함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목포시도 같은 상황이고 또 전라남도는 지역 소멸 위기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지원이 지역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목포시가 난임 부부를 위해서 진행하는 이번 지원 어떤 것들이 포함됩니까? 네, 세 가지 사업을 다음 달 2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가지 모두 목포시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첫 번째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입니다.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 혼인 부부가 대상으로 난임 전문 병원에서 난임 검진을 받은 후에 목포시 보건소에
검진비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최대 지원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난임 시술비 지원입니다. 현재 난임 시술비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 지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목포시는 지원되지 않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상인 난임 부부에게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절차는 목포시 보건소에 지원 신청 후에 자격 확인 후 지원이 결정되며 난임 시술 전문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후에 목포시 보건소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난임 시술 방법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세 번째, 정관, 난관 보건수술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법적 부부 중 부인 연령이 만 49세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보건수술을 시행한 후 목포시 보건소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관 보건수술비는 최대 50만 원, 난관 보건수술비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예, 일부 검진비와 또 시술비까지 지원이 되고 보건수술까지도 지원이 되는군요. 예, 이렇게 난임 부부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이번 지원, 다음 달 2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출산을 계속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목포시가 또 갖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목포시에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출산 장려금 지원, 임신부 산정검사, 철분제, 엽산제 지원, 신혼 예비부모 건강검진 등 다양한 사업으로 출산 장려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건 비단 목포시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면서 뛰노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포시 건강증진과 김현주 주무관이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국내 스포츠인의 교육 비전 제시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장흥에서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장흥 부산면 지천리에 들어서게 되는 대한체육회 체육인 교육센터 부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특히 행사 최소화를 위해 관계자 등 70여 명만 행사장에 참석했으며 일부는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한편 체육인 교육센터는 16만 제곱미터 부지에 국비 370억 원을 들여 다목적 체육관 등 체육인의 교육에 필요한 복합시설로 건립 추진 중입니다. 순천시가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반려나무 분양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순천시는 조곡동과 연향동에 있는 시민의 숲 2곳과 풍덕동 동천 그린웨이에 식재된 이팝나무, 편백나무 등 15종 500주를 시민에게 반려나무로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양 신청은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치나 수종별 선착순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목포시가 유명 유튜버와 연계한 지역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젊은 층을 사로잡기 위한 홍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목포시는 구독자 49만 명을 확보하고 있는 여행 전문 유튜버 초마드와 함께 근대 역사 문화공간과 서산동 시화골목 등 목포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목포시는 앞으로 주변 지자체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안과 신안의 주요 관광지가 담긴 영상을 추가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고흥군과 경기도 안산시가 우호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은 지난해 6월 두 지역 농협 교류를 계기로 맺어졌으며 두 지자체는 행정 분야 등 다양한 민간 교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은 안산시와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자매 결연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경남 창원시와 서울 노원구 등 7개 도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으며 서울 강동구 등 3개 도시와는 우호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11월 13일까지 제3회 전라남도 다산 안전 대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신청 자격은 개인의 경우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간단체는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활동 중이어야 하며 공공기관과 기업은 전남에서 경영해야 합니다. 접수는 전라남도 안전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양 어린이집과 용강 어린이집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됐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건물이 15년 이상 오래돼 천장과 벽 등에 물방울이 맺히거나 미세먼지가 확산되는 등 환경이 열악해진 곳을 대상으로 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광양시는 추가된 2곳을 포함한 어린이집 7곳에 창호 교체, 설비 공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안 꾸지뽕 나무 영농조합 법인과 상하제약이 면역소금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상하제약 연구센터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 수국과 꾸지뽕을 활용해 면역소금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상하제약에서는 수국이 자가 면역질환 치료에 유망한 소재로 주목받고 있어 연구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나간읍성 토성을 축조한 김빈길 장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창극을 제작했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나간읍성 내 동헌마당에서 창극 김빈길 장군 공연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김빈길 장군의 생애를 소재로 한 이번 공연은 조선시대 전란 속에서 그가 보여준 애민정신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목포대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섬의 노두길을 따라 신안군이 조성한 순례길을 활용해 창작극을 기획했습니다. 목포대 링크 사업단은 오는 24일 병풍도 소학교회에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당시 순교한 문준경 전도사의 이야기가 담긴 창작극 노두길의 노래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노두길의 노래는 병풍도에서 첫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오는 23일부터 내년도 농사 달력을 배부합니다. 농사 달력에는 월별 식량작물과 원예작물, 축산 등 농업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또 벼와 감자, 옥수수 등 각종 보급종 신청 시기, 퇴비 신청 시기 등 생육 단계별로 작업할 일도 정리돼 있습니다. 달력을 원하는 농업인들은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완도군이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활용한 디저트 만들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약밥과 오곡 카스테라, 바나나 떡과 쌀 전병 등 쌀을 활용한 디저트 만들기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완도군은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교육을 추진해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전남 지역 맑겠습니다. 기온은 아침에 14도, 한낮에는 19도 보이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이겠지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에서 나쁨 수준 예상돼 KF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주말인 토요일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는데요. 큰 기온 변화는 없어도 건강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 구름 많거나 한때 비가 오겠고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요즘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당분간 비 소식도 없는 데다 겨울철이 다가와 대기는 더 건조해지겠는데요. 화재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쉽습니다. 소화기는 미리 점검하시고 항상 금연 규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일반 택시기사에게도 긴급 고용 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문을 다시 열기로 했죠. 코로나19가 빼앗은 일상, 작은 부분들이지만 서서히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리더라도 천천히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이 완전히 돌아오는 날을 기다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